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일본 내 한류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현재 제4차로 분류되는 일본의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제 일본 젊은 층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병효 리포터가 그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도쿄 한인타운인 시노쿠보 거리가 주말 내내 사람 물결로 배곡합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보이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한국 분식을 먹는 모습은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게 되면서 요즘 일본 청년들은 아예 몇 가지 한국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日本ではすごいチンチャっていうのをなんかみんな使うんですよ。流行ってるドラマとかで見て流行ってるので、ご飯食べてる時とかにチンチャ美味しいとか言います。あとファイティーとかね。ああ。ファイティーとか言います。日本ではあんまり言わない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真似したりしてます。 일본 분들이 오셔서 우리 가게 직원한테 한국말로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해달라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에 시작한 일본의 한류. 한국 아이돌 그룹 세대교체, SNS 이용 확산 등과 맞물린 2, 3차 한류에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영역이 한층 확장된 4차 시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일본 내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글로벌 OTT 플랫폼과 SNS 등으로 한류에 유입된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문화를 동시간대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기 SNS에 일본 이용자 검색어를 분석했더니 한국 패션과 한국 헤어스타일은 물론 한글로 된 해시태그가 100위 안에 들었을 정도입니다. おしゃれだし、JK のイメージ。そうね。JK のイメージの一個かなって思います。韓国料理とかめっちゃ美味しいっていうか JK が食べるものといえば韓国料理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るからよく一緒に行ってます。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풀리면서 한류의 성지 도쿄 시노쿠보는 방문객의 발길로 더욱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10만 명이던 3차 한류붐 당시 방문객의 80% 정도까지 회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인 점포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그동안 요식업 등에 한정됐던 업종이 최신 경향에 맞춰 다변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당 위주였던 가게에서 지금 이제 카페라든지 한국에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지금 개업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카페라든지 어떤 그 SNS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한인타운으로 몰리면서 시노쿠보 지역은 쓰레기나 교통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는 시노쿠보 상권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신주쿠와 도쿄도 등 지역사회와 공조해 주말 중 하루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효입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관광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했는데 현지인들의 호응 속에 차잉원 총통이 직접 한국관을 방문해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강호연 리포터입니다. 원조 K-팝 스타 싸이의 노래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고 무대 아래까지 내려와 관객과 함께 춤추는 적극적인 팬서비스에 환호가 이어집니다. 다른 한쪽에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 전통 딱지치기 놀이가 한창입니다. 比较难吗？要有技巧。有技巧。我是听他教我怎么用我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타이완 최대 규모의 타이페이 국제관광박람회. 나흘간 10여 개 나라에서 약 250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했고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30만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한국 홍보 부스는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고 관련 퀴즈를 풀려는 현지인들로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因为本身对韩国的感觉都还蛮不错的，对，喜欢那边的风情。走走看釜山的街道，然后因为我一直有在看 Running Man， yes， 对，就是也很想去 Running Man 有去过的各个大街小巷去体验看看。 퀴즈 진행했을 때 적게는 한 10분부터 많게는 한 20명에서 30분까지 오셔서 퀴즈를 맞추려고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차잉원总统이 각국 홍보관 중 한국관을 가장 먼저 찾아 관계자들을 독려하면서 방문객들과 언론의 이목이 쏠렸고 박람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됐습니다. 한인사회는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 바깥으로도 넓어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분들이 강원도라는 지역에 대해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교류도 계속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더 친감을 가지고 앞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그런 걱정 없이 대만 분들과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말부터 상호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고 방역 규제도 풀리면서 올 4월 한국을 찾은 타이완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50배 넘게 늘어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6월 단오절 연휴와 그다음에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더욱 많은 대만 관광 소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한류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 시작할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 이번 국제관광 행사를 통해 K-팝은 물론 전통문화와 함께 비교적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지역 관광지까지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타이완 동포사회와 관광업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양국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캐나다에선 식료품과 임대료 등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한인 사회도 고충이 큰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할인 품목에 맞춰 장을 나눠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얼굴에 발과 꼬리까지 달린 로봇이 좁은 복도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은 직원을 부르는 대신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 직접 음식을 주문합니다. 7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스티브 김 씨는 이처럼 최근 직원을 줄이고 주문과 서빙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건비와 식자재 매입, 관리 비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날이 늘면서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3월, 4월 이후부터 바로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당연히 올랐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좀 더 많은 돈을 주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 한파를 체감하는 건 고용주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김기수 씨는 바쁜 와중에도 장을 2번 이상 나눠서 봅니다. 한인 마트에서는 이곳에만 있는 품목을 사고 다른 물건은 할인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박스 형식으로 돼 있는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원래 하나에 한 5.99 이랬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불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주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집을 빌리는 대신 학생들처럼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청년도 등장했습니다. 원베드룸도 너무 비싸서 홈스테이도 비싸지만 원베드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음식과 빨래 해주고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홈스테이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계속 홈스테이 머물 예정입니다. 침실 1개가 있는 집의 평균 월세가 2년 만에 20% 가까이 느는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주거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못 들어오시던 워크퍼밋 비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워홀러 올해 굉장히 많이 뽑게 됐고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유학생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잠재돼 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면서 렌트비 상승을 같이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약 39년 만에 최고치인 8.1%를 기록한 이후 점점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캐나다 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올해 4월에는 깜짝 상승세를 보이는 등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불의 가치가 옛날에 한 50불 정도의 가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00불, 200불이 쇼핑을 하면 금방 옛날보다 더 일찍 없어지잖아요.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자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2001년 4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당국은 금리 인상 등의 효과로 올여름 안에 물가 상승률이 약 3%로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서민층의 체감 경기가 얼마나 나아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포르투갈은 올가을부터 실외 대부분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반발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포르투갈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태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금연구역을 대폭 늘리고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되면 밀폐된 공공장소에만 적용됐던 흡연 금지 구역이 10월부터는 학교와 병원, 식당, 카페 주변 등 실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곳곳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등 담배를 살 수 있는 곳도 확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 자판기와 식당, 주유소 등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흡연자들은 정부 허가를 받은 일부 상점에서만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대폭 강화한 법안을 두고 시민들 의견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뚜렷한 실내 흡연 제약이 없었던 만큼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Sendo eu uma não fumadora, eu considero a medida bastante positiva, na medida em que várias situações no futuro e até no presente acaba por ser pouco incomodativo, sim, para quem não fuma. 한국의 경우는 실내 또는 실외에서도 흡연자들이 편하게 흡연하기에 큰 제약이 있는 반면에 포르투갈은 흡연에 대해 큰 제약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시민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Considero que seja apropriado porque atenta contra as liberdades individuais e acho que cada é livre de fazer aquilo que bem entender. Claro que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포르투갈의 흡연율은 14.2%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체 인구 1,020만 명 중 해마다 13,000여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르투갈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가 모두 흡연 관련 질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르투갈 보건부는 앞으로 담배 소비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2040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올 가을부터 금연구역이 늘어나면 포르투갈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외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학교나 학원 주변 또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병원, 수영장 등 이런 공공 건물 주변에서도 그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에는 15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또 흡연 금지 안내판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방문객들이 안내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 월드 남태무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초대센터장에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김영근 센터장은 미국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을 지내고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6월 1일 해산한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승계해 재외동포 초청 연수, 교육, 문화 홍보 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 조사, 전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지구촌 동포연대와 고려인 지원단체에 넘어 한국이주동포 정책연구소 등 동포단체들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체류 동포 수는 계속 늘지만 모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사업계획,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조선인 학살 진상을 알리는 특별전이 7월부터 12월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고려박물관에서 열려 당시 언론 보도 기사와 목격자들 진술, 기록물 등이 공개됩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 비어가 퍼지며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 자경단과 경찰, 군인 등에게 학살당했습니다.